안녕하세요. 꽃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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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집 ASMR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수다 떨려고 마이크랑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말해볼 주제는 멋있어 보이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인간적으로 좀 멋있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멋있어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인간적으로 닮고 싶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되는 게 제 이상향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제가 살면서 그렇게 느꼈던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좋아하는 것을 당당하고 빠르게 말할 수 있다 인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작게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주종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를 좋아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망설임 없이 아주 당당하게 전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한테 조금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냥 취미는 딱히 없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보다는, 혹은 저는 집순이라서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게 주말의 유일한 취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저는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해서 주말에 집에서 애니메이션 보는 걸 즐기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 쪽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최근에는 이런 걸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멋지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취미도 많이 가지시고 자기의 생활을 멋있게 꾸려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대답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옛날만 해도 라떼는인가 지금 그런 게 항상 정해져 있었거든요. 취미라고 하면은 영화 보기, 음악 듣기 이렇게 그냥 정해져 있었는데, 다양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내가 좋아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이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어떤 거 할 때 기분이 좋으세요? 할 때 그냥 진짜 딱 나오는 사람들 있죠. 글쎄요, 내가 뭐 할 때 기분이 좋더라 이렇게 고민하는 느낌보다는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나오는 사람,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들. 특히 저는 일식을 먹을 때 굉장히 맛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제일 좋아하는 그런 일식점은 어디 어디고 거기에 어떤 메뉴가 맛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줄줄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자신의 삶을 집중적으로 열심히 꾸려나가는 것 같아서 멋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언니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그 방향성이 굉장히 뚜렷하고, 무언가를 좋아했을 때 그것을 좀 당당하게 잘 말하는 편이었고요. 거기에 푹 빠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언니는 서핑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것들, 그러니까 물에서 하는 그런 액티비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빠질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물에 사는 놀이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랑 다른 거죠. 그 언니는. 저는 서핑을 굉장히 좋아해서 양양도 가끔 다녔고 가끔 발리에 가서 서핑하고 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 언니는 약간 서핑을 좋아한다 혹은 물에서 하는 액티비티를 좋아한다의 클래스가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아, 이 사람은 정말 서핑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아, 그냥 아, 서핑이 취미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니고 와, 진짜 서핑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뭔가 깊은 인상이 남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딱 볼 때 그 느낌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무색무취가 아니고 딱 이렇게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언니가 또 막 물에서 하는 걸 좋아하니까 나중에 프리다이빙도 막 배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언니는 좀 그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굉장히 활달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딱 바뀌기도 하고요. 뭔가 그런 데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두를 할 줄 알고 그것을 당당하고 자세하게 인상 깊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첫 번째로 좀 매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멋져 보이는 사람, 멋있어 보이는 사람은 바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건 너무너무 사실 당연한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인상 깊게 생각을 했던 그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업종에 있으면서 앱을 기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앱을 만든다라고 하면 개발자 분들을 먼저 제일 떠올리시잖아요. 그리고 디자이너 분들을 떠올리셔서 보통 기획자를 떠올리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획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물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분들이 제가 하는 일을 설명했을 때 그러면 개발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많이.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하면서 이제 좀 부가 설명을 좀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약간 좀 작아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한 그 결과물이 다른 어떠한 행동들보다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증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운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구력, 그러니까 마인드 세팅에서의 지구력이거든요. 근지구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꾸준히 하고 있느냐가 보이는 거거든요. 얼마나 부지런하냐도 보이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저도 지금 운동을 꾸준히 한 5, 6년째 하고 있고, 그리고 간헐적으로 한 지는 7, 8년이 돼가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그 마인드에 대한 근지구력이 없는 분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를 어떤 단어로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그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좀 배우는 것 같거든요. 끈기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조금 무언가를 살면서 몇 년 동안 꾸준히 계속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느끼시면은 엉덩이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다른 거에 있어서도. 내가 좀 운동을 하러 갈 때 얼마나 귀찮아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뭐 퇴근하고 나서 운동을 가는 거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가는 거든, 주말에 일어나서 운동을 가든, 운동을 가는 거, 헬스장에 가는 거, 요가원에 가는 거 너무너무 귀찮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있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근데 굳이 일어나서 먹을 거 챙겨 먹고 스트레칭하고 몸이 힘들러 가는 거예요. 가서 몸이 편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추워도 가고요. 막 뇌양볕이 내리쳐서 헬스장 가는 길에만 막 어지럽고 땀이 나도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통이 와도 가는 거고요. 약간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를 한다고 해서 뭔가 금전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는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도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잖아요. 뭔가 나에게 어떠한 대가와 보상이 경제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 않습니까? 술을 먹어도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아파도 출근을 해요. 그런데 운동은 진짜 나 좋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남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진짜 뭐 가서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거를 한다는 게 굉장한 마인드 세팅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5번 정도 운동을 갑니다. 5일 정도 가는데 갈 때마다 가기 싫어요. 근데 막상 헬스장을 가면 정말 그 헬스장에 있는 분들을 보고 나 진짜 열심히 운동해야겠다라는 자극도 받고 오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되게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받고요. 그래서 셀프 컨트롤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운동이 아닌가 싶어요. 저 같은 경우 오늘 지금 약간 잠옷을 얼렁얼렁한 걸 입고 있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제가 진짜 요즘 근력도 많이 붙고, 제가 계속 요가랑 필라테스만 하다가 헬스를 시작하고 나서 몸이 정말 많이 바뀌거든요. 라인이. 근육도 막 보이게 막 생기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에이전시 쪽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예전에 비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서 그 본인이 모시는 분에 대한 어떤 그 산업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물론 누가 강요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보시는 분에게 신문을 매일 아침 이렇게 스크립해서 갖다 주시나 봐요. 그러면서 본인도 그걸 계속 읽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식당을 예약하거나 뭐 전시회나 이런 걸 예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속 찾아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지식의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물론 서핑에 관심이 있고 액티비티에 관심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도 말이 잘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시회나 교양곡이나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하고도 말이 잘 통하고, 맛집을 좋아하는 사람하고도 말이 잘 통하고, 경제, 정치, 사회에 대한 말도 이렇게 딱 시작하면 바로 이렇게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진짜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뭐 대표적인 이슈를 하나 이렇게 두고 누군가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엔 오히려 또 특히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뉴스를 이제 뉴스만 선택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보는 게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내가 관심 없는 분야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은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선호도에 대한 컬렉션들이 좀 더 쉽게 보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거요. 그래서 내가 알면 좋지만 알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런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얻어서 잘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수고로움을 써서 이제 얻는다는 거거든요. 시간을 써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경제에, 사회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내 자산을 뭐 주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내 미래 방향성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어떤 플로우, 트렌드 플로우라던가 경제적인 이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일찌감치 경제 신문이라던가 뭐 인터넷 신문이라던가 뭐 뉴스를 통해서 좀 봐두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문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교가 예체능과여가지고 전공이랑 제가 하는 지금 일이 좀 다른데, 전공은 예체능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때 틈만 나면 가는 게 전시회였어요. 왜냐면 전시회 쓰고 레포트도 썼어야 됐고 뭔가 영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뭐 옛날부터 이제 뭐 그러니까 서양화, 동양화, 뭐 그리고 서양 복식, 동양 복식에 대한 모든 그 히스토리, 역사를 한국사 배우듯이 세계사 배우듯이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거의 매년. 그렇기 때문에 뭐 문학이라던가 예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림을 보면 이 작가고 이 작가가 어떤 뭐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 작가의 뭐 일생은 어떻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뀌어서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이번에 전시를 했는데 인상주의 그림이 많다더라. 뭐 요런 것들 있죠. 나는 인상주의 중에서도 뭐 어떤 작가를 좋아하는데 뭐 마네를 좋아하는데 마네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뭐 프랑스 어디에 있다더라. 나 그래서 프랑스를 꼭 가보고 싶어 라고 말한 사람의 그 문구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문학은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으시면 저절로 얻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림도 많이 보시면 얻어지는 부분이고, 교양곡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들으시면 얻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귀가 트이고 눈이 트여야 가능한 부분이라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많이 봤구나, 많이 들었구나, 이런 느낌. 겉으로만 하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와 트렌드 그리고 역사를 알고 계신 분이 정말 매력있고 성숙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네 가지를 가지면서 제일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은 자신감이거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인생에 대한 자신감, 내 외모에 대한 자신감, 내 성격에 대한 자신감, 이런 전반적으로 나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런 스탠스가 또 같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좀 굳게 가지신 상태에서 요 네 가지를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 누군가 나를 봤을 때 너 진짜 멋있다, 대단하다, 닮고 싶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 물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좋겠지만요. 어쨌든 이것들 하다 보면 어느새 뒤돌아봤을 때 굉장히 멋진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3번, 4번은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1, 2번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오래 걸리겠지만